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의 갭투자에게 칼날로 돌아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의 수요가 사라지고 있어요. 세입자들이 2년 전 계약을 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액을 올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감액을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런 요구권으로서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지금 갭투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갭투자들은 그야말로 자기 계좌에 돈 빼줄 돈을 다 계좌에 채워놓고 나간다고 하면 돈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 채, 두 채 가진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의 갭투자들은 다시 들어오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을 빼주는 거지. 자기 계좌에 여윳돈이 있어서 빼주는 갭투자는 별로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냐, 갭투자에게는. 자, 이런 것 때문에 금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전셋값 3억까지 내준 집주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집값 급등기에는 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5% 인상을 막는 어떤 방어 수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나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지난달 17일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84 보증금 7억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게 2년 전에 이분이 9억 5천만 원에 입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하면서 나 나갈 테니까 옆집이 7억에 나왔다. 나 그 집으로 갈 테니까 7억에 깎아주든지 7억을 내주든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나마 7억에 또 임차인을 맞출 수도 없거든요. 손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깎아줬다라는 거야. 2억 5천을 깎아줬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대인이 2억 5천이 없을 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 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월세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내겠다,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는 역월세 현상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요.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금액이 이 상향 조정되면서 5억까지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에 대한 거품도 많이 껴 있어요. 그 서울의 외곽에 가도 전세 가격이 신축은 다 5억이 넘어요. 그건 다 전세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 그 서울의 전세 가격에도 상당 부분의 거품이 껴 있던 거야. 그 거품이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꺼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 가격 하락하고 있지,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 가격 폭락하고 있지, 거기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감액을 요구하지. 그러니까 갭 투자들이 지금 삼중고에 빠졌다라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러 가시겠어요? 집을 사러 가시겠냐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조심하셔야 돼. 자, 계속 보시죠, 사례를. 인거 고덕 아이파크 전용 145제곱미터 세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보증금 5억 8천, 작년 11월 말이죠. 보증금 5억 8천에 월세 130만 원에 갱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전 계약이 얼마였냐면 월세가 200만 원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70만 원을 깎아줬다라는 거야. 나 나갈 테니까 돈 빼달라 했더니 월세를 깎아주더라는 거야. 이렇게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전세 금액을, 월세 금액을 감액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5% 상한 룰을 적용하는 정도였는데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니까 이렇게도 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임대차 시장이 돼버린 거야. 지금은 이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4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 전세 가격이 폭등할 때는 이게 또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겠다. 더 사례를 보시죠. 이게 지금 보면은 전세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야. 왜냐면 그 감액하는 부분이 크니까. 자, 강남구 개포동의 레미안 블레스테이지 전용 5구 25평이죠. 지난달 19일 8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뭐 8억 8천 정도면 그냥 비싼 건 아니죠. 자, 직전에 10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1억 7천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자, 임대인이 한 1억 7천, 2억을 돌려주려고 하면 이거 은행에서 뭐 신용대출 마통 다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요즘 이자가 얼마냐고. 7%, 8%잖아요. 120, 3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값은 떨어지고 그 새 집에서는 임차인이 살고 나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주고. 그러니까 이건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냐고. 그죠? 집을 뭐 산다고 해서 다 득을 보는 게 아니야. 응? 잘못 투자하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야. 내가 새 집을 프리미엄 주고 비싸게 샀는데 그 새 집에서 그런 행복하게 사는 그 권리는 임차인이 다 누리고 나는 오히려 월세를 내고 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야. 자, 같은 단지 전용 8사에서 보증금 12억 원에 월세 4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는데 이것은 2년 전 계약보다 월세가 110만 원 내렸다. 많이 내렸죠. 150만 원에서 40만 원 내린 거야. 자, 이런 게 지금 강남에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야. 왜냐면 강남은 앞으로 3년 동안 전세 가격이 약세거든. 입주 물량이 터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강남의 집값은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된다라는 거야.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그 고점 버블 가격이 왜 살아 들어가냐고. 그죠? 참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계속 보시죠. 요즘 뭐 화제가 되는 아파트죠. 연일 잠실 L스 전용 8사 올해 1월 6일에 전세 보증금 9억 원에 갱신했다. 8사 9억 원이면 뭐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잠실 L스라고 하면 매매가가 지금 20억이니까 여러분 매매가가 20억에 싸다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 전세 9억이면 사는데 왜 매매 20억에 사냐고. 그거는 본질 가치하고 너무 벗어났어. 그렇잖아요? 한 15억 정도 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도 비싼 거지만. 자, 집주인이 2년 전 보증금 12억 2천만 원을 낸 세입자에게 3억 2천만 원을 반환하고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 자, 집주인이 3억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한 200만 원 이상 월세를 내는 거야. 집주인은. 돈을 빌려서 줬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2년 뒤에. 2년 뒤에 더 떨어지면 모를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1년에 2,4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야. 2년이면 4,800만 원 손해 보는 거야. 이 집주인은. 그러면 내가 4,800만 원 손해 보지. 재산세 내지. 뭐 그다음에 무슨 준조세 다 내지. 뭐 집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 사실은. 그게 한 5, 6년 간다고 해봐. 그냥 1억 깨진다니까.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 왜냐면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그 저금리 현상이 이제 다 깨졌다라는 거야. 응? 자, 인근 대단지인 일센츠와 트리지움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춘 갱신 계약이 다수 등록되고 있다. 자, 여러 군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갱신권이 가격이나 협상 카드가 된 이유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권한이 생겨서 갱신권 사용 이후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야. 임차인이 계약 2년이 지난 후에 아무 시기에나 그냥 난 나가고 싶다. 옆 단지 보니까 옆 단지 신축 보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싸네. 뭐 저기 어디죠? 강서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신축 단지가 가격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난 나갈 테니까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3개월 전에. 그럼 3개월 안에 주인은 돈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라는 거지. 왜냐면 임대인은 그 사람이 나갈 걸 예상을 하고 미리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기가 되면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나간다라는 거야.
세입자가 통상 2년으로 설정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임대차법에 규정된 묵시적 계약 갱신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집주인에게 매우 불리한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갭 투자에게는 무서운 칼날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 때나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거든. 근데 갭 투자들은 집이 그게 10채, 20채 돼봐. 그럼 갑자기 내가 20채 가지고 있는데 한 5채가 갑자기 나가겠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부도나는 거야. 여러분, 갭 투자는 그렇게 무서운 거야. 갭 투자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갭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돈 번 사람들은 소수의 고수들이야.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은 치고 빠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어. 그걸 모르고 일반 그 불인이들이 그 사람들한테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거야. 어설프게 배워서 어설프게 갭 투자하다가 다 망하는 거야. 어설프게 하면 망한다.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이런 그 뭐 무식하게 10채, 20채 그런 갭 투자 안 해요. 왜냐면 그 위험성을 알거든.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망한 놈들을 많이 봤거든. 나는 그 여러분들이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그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갭 투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 유튜브 보면 누가 몇십 채로 돈을 벌었다. 그런 놈들 있잖아. 나와서 몇십억 벌었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 걔들 재산이 지금 어떻게 돼? 걔들 속사정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죠? 알 수 없어. 걔들도 지금 작살 났어. 내가 보기엔. 응? 작살 났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애들은 적당히 하고 부동산 강사로 돈을 버는 거야. 그런 이 업계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갭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건 여러분을 꼬시는 거야, 꼬시는 거. 내 밑에 와서 배워라 이거야. 배우긴 뭘 배우냐고. 세상에 미수를 쳐가지고 그 미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수잖아. 주식은 내가 미수 쳐도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되잖아요. 뭐 몇 억씩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집은 안 그렇다고. 집은 무피 풀피로 가잖아. 그 갭 투자의 극단적인 사건이 뭐예요? 빌라왕 사건이잖아. 근데 그게 요즘 일반인들한테 만연돼 있어. 무피 풀피 투자가 일반인들한테 만연돼 있다니까. 그게 또 요즘은 또 어디까지 가냐면 오피스텔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오피스텔은 터지지도 않았어. 여러분, 오피스텔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똑같잖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오피스텔 막 나오면은 그 매매 가격 그 전세 잔금 가지고 매매 가격으로 매매 잔금 치르는 애들 막 100채씩 사는 애들 봤다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부동산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초보자들이 하는 짓이야. 자, 그러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즘 세입자 전화가 두려운 거야. 세입자가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계약 갱신을 안 하고 집을 나가겠습니다. 보증금 빼주세요. 자, 이거를 한 대여섯 통 받아봐. 앞이 깜깜해진다니까. 여러분, 뭐로 그렇게 사냐고.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그렇게 해봤자 본인의 인생만 피곤한 거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사업에 열중해라.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1인 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쉬운 세상이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윳돈으로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집을 사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도 요즘 잘못된 이 방법이 부동산 시장에 만연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갱신 청구권이 갭 투자에게 칼날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문제는. 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그리고 앞으로 고금리는 계속 된다고 그러잖아.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면 안 돼. 오늘도 미국에서 경제 유명한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종언됐다. 끝났다 이거야.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앞으로 지속될 거다. 그건 제가 내일 다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이 저 바닥이 그 금리가 5%를 생각해야 돼. 5%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5%에서 8% 사이인데 지금은 8%에서 10%로 가는 어떤 타이밍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전세 가격이 전세 시장이 얼마나 흔들리겠냐고.
지금 급격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게 그러한 이유라고, 여러분. 그런 걸 반드시 저기 상황을 파악하시고, 함부로 투자를 배운다든지, 함부로 갭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 그거는 정말 그 고수들이 진짜 꼭 그 사용할 때 쓰는 필살기 같은 거야. 제가 그거를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그걸 쓰질 못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건 쓰지 못한다니까.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되어 있고, 그걸 그렇게 써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사람의 욕망은 주체가 안 되거든. 그리고 내가 제때 타임에 그걸 팔 수도 없어. 다 그렇게 해서 물린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 설치고, 뭐 난리치고,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설쳤던 애들, 지금 다 개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2022년 8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이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올해 9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야. 너무 개구리 널뛰기식으로 상고 하저가 스펙트럼이 스프레이드가 크다라는 거야. 그런 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자, 원 장관이 그래서 지난해 6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1+2년, 그러니까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되는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어떤 약자들의 그 정책이 하나도 없어. 보면은 전면적 규제 완화해서 떴다방만 출연했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다 폐지해서 분양가만 또 올리지. 그죠? 그리고 재건축 뭐 활성화해서 그 나중에 폭탄이 되게 만들어 놨지. 그죠? 재건축은 활성화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어. 왜냐면 빨리 공급 물량을 늘려주는 게 낫지. 그죠? 뭐 누르고 있으면 뭐겠냐고. 그런 건 문제는 없어요. 공급에 관한 문제가 없어. 다만 세금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있죠. 그죠? 세금까지 혜택 줄 필요까지는 있겠냐 이거야. 자,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또 이게 다주택자들에게 SOS를 친 거잖아. 그것도 돈이 있는 다주택자들. 지금 뭐 다주택자라고 해도 대출받아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만 많은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야. 너무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거야. 이건 과거의 악순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중고등학교 하학제를 고려한 기본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년을 하지 말고 3년 단일 계약으로 하자.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2+2가 가더라도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어떤 보유세 감면 뭐 그것도 이야기했고요. 사실 2+2에서 4년 됐어. 그러면 내가 새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줬어. 근데 한 번 2년 계약하고 갱신하면 4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또 2년을 계약했어. 그러면 또 2년을 살기 때문에 그분이 새 아파트에서 8년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사실은 임대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 그렇잖아. 임대인은 내가 어느 시기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못 들어가는 거야. 한 번 계약하고 4년 뒤에 한 번 더 계약하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는 8년 뒤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불리한 점도 있다. 예? 임대인이 뭐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런 모든 단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